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여야 대표 회담을 코로나19가 수년시켰습니다. 당초 오는 25일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와 민생을 만나서 논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의제와 회담의 형식을 두고 양측 팽팽한 줄다리기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로 격리에 들어가면서 회담 일정 다시 논의되게 됐습니다. 양측이 내놓은 의제를 보면 국민의힘은 각종 탄핵과 청문회 등 정쟁 중단,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금투세 폐지, 이런 민생 법안을 꺼냈고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전국민 25만원법, 지구당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무회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고 입장을 냈고요. 민주당은 실무회동에서 조율할 문제를 언론에 흘리는 건 불쾌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먼저 의제 흘린 건 민주당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여야 간 맞불 작전이 코로나19로 잠시 멈췄습니다만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간다면 이번 회담 역시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동존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사자성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와 의대 증원으로 비롯된 응급실 뺑뺑이 등 이른바 필수 의료 문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여야 간 이견은 없을 텐데요.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빨리 풀어가는 구동존이의 회담 기술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김문수 의원이 순천대 공모 참여로 전남도의 공모 참여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전남도 의회와 순천시 의회 일부에서도 같은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순천시 의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맡고 계신 서선남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네,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빅터 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 산업재해 사고 사망 만인율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0,000명 가운데 사고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전남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노후 국가산단이 있는 여수, 광양, 순천 지역으로 최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가 36명, 광양이 29명, 순천 19명으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철갑 조선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전남도 의회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에서 제시한 결과고요. 전남 지역 사고 사망 만인율은 0.69%로 강원 0.85%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후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대책과 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여수국가산단은 지난 1967년 착공한 이래 고질적인 노후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 개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지원조례를 이런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문수 의원을 송치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순천경찰서는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 발표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1월 9일 당시 김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아닌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이름을 바꿔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우회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손은모 후보 측은 지난 3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김 의원은 이 사안과 별개로 선거운동 기간 각종 차량과 수행원, 숙소 등을 장기간 무상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은 당시 김문수 후보가 순천에서 정치활동하는 2년여 동안 주로 이용한 벤츠 또는 RV 차량과 급여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수행원을 제공받은 거고요.
또 선거 당시 이용한 오천지구 숙소도 불법 후원을 받았거나 재산 누락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당시 방송사 TV 토론에서 숙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명의, 차량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유류비만 본인이 부담하고 수행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의원이 자원봉사자라고 밝혔던 이들은 총선 이후 의원실 선임비서관 등으로 임명이 돼서 대가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사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수미 전 성남시장의 경우에 차량 운전, 즉 노무의 제공을 받았는데도 고법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은수미 전 시장이 대가성도 없는 단순 노무 제공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판례에 비춰보면 김문수 의원의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고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김 의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주민을 찾아가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봉투를 준 고흥군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건호 고흥군 의원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되는데요. 신 의원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둔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입니다. 선거운동 책임자와 공모에 지지를 부탁하면서 음료와 함께 현금 2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를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신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현금 기부 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고 선거운동 책임자가 주민에게 현금과 음료수를 전달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고요.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1형사부는 지난해 5월 신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요. 당시 재판부는 돈을 받은 주민이 증인으로 나와 명함은 신 의원에게 받았고 봉투는 선거운동 책임자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신 의원의 그 금품 전달 당시 선거운동 책임자와 동행의 명함을 전달하고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2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 5월 벌금 300만 원 판결을 유지를 했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61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었는데 금품 살포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법원은 그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난 삼아서 계모임 이름을 공산당으로 정하고 펜션에 현수막을 건 관계자들이 경찰과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요. 예. 전남경찰청은 공산당 현수막을 내건 모임 관계자에 대해 입건전 조사, 즉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광양 옥룡의 한 펜션에서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학예수련회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고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 사진이 SNS에 퍼지자 누리꾼들이 간첩 신고 번호인 113 등으로 신고를 해서 수사 선상에 오른 겁니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여수 지역 가족 단위 계모임 관계자들이 광양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설치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당시 계모임 여행에는 아이들과 어른까지 가족 단위로 2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계모임 회원은 모두 11명으로 공산당이라고 한 이유는 회장의 말이 곧 법이다. 즉 회장 주도대로 계모임을 끌고 가도 된다는 취지에서 동의해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계모임 관계자는 경찰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웃자고 현수막을 걸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공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할 방침입니다. 여수 지역의 중소형 조선소 업체 16곳이 광양항 준설토 제3투기장 이전을 추진합니다. 네, 여수 지역 조선소 업체 16개 회사는 율촌 이산단 해안가에 조성 중인 광양항 3투기장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여수 지역 조선소는 대부분 원도시인 그 남산동이나 돌산 해안선을 따라 산지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도시 미관과 해양 경관 저해 문제, 또 주택가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2006년부터 조선소 직접화 사업을 추진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21년 광양항 제3투기장 항만 재개발 사업구역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광양항으로 이전해서 집중화되면 이들 조선소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순천대 공모 참여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김문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바로 이틀 전입니다. 순천대학교 앞에서 전남도 의원, 순천시 의원 일부가 순천대의 공모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중에는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서선난 위원장도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인터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그 삭발도 하셨었잖아요. 네, 6월 3일에 전남도의 의대 공모 중단을 요구하면서 삭발하셨던 것도 꽤나 이슈가 됐었는데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삭발한 의미는 모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동북권 지역민 모두 의대 유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순천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특위위원장으로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 의견 수렴을 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답변을 따르는 것이 거부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특위 전체에 합의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이 부분의 전체 입장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 특위위원 대부분은 저와 입장이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이세훈 의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주 소통할 예정입니다. 자주 소통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지가 참 궁금한데 의대 특위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특별위원회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그 무게감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은데 일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소속의 민주당 시도 의원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8월 5일 첫 회의 때도 순천대와 순천시 그리고 특위위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열린 토론을 했습니다. 예. 저희 특위위원들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시험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겠냐 등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입장에서 순천대 입장하고 순천시 입장하고 약간 달랐습니다. 공모에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 특위위원님들은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때 참석한 의원들은 과반수 이상이었는데 특별히 반대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판단했고 그때 국민의힘 이세훈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반대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항의의 표시였겠어요, 불참은?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불참 이세훈 의원께서 불참하신 것은 항의의 표현은 아니었을지요? 네,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참석을 안 했으니 그리고 저희가 특위위원을 구성할 때 그때도 이제 위원으로 명단은 들어있어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이번에 8월 5일 회의할 때도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반대한다라든지 어떤 표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 입장의 이제 변화가 왜 이 시점이냐라는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 김문수 의원과도 인터뷰 나눴습니다만 김문수 의원의 의견이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고려했을 때 같이 덩달아 바꾼 건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의대 진설 허가권자인 정부와 장관들의 일관된 입장을 발언 영상을 직접 보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동부청사 등 또 어제는 고공청회에 다녀왔거든요. 예. 일관성 있게 똑같은 입장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남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의견 수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누누이 저는 언론이나 뭐 영상을 봐서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으로 특위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질문이 그 전남도의 공모에 불참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타 지역과 함께 공동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중에 그 안에서의 논의 과정도 없었고 지역민들과의 소통 공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나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공개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찬반 여론은 엄청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토론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토론 과정이 왜 전에 있지 않고 지금부터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아,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언론이기보다는 지금 국회나 이렇게 발언한 기조로 보면 지금 10월 중순에 접수를 해서 10월 말에 추천을 할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금 2달 내지 길면 3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뭐 순천시 의회 안에서도 지금 내부 분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 분열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실까요? 뭐 앞서 그 순천 광양 곡선 구례 갑을끼리도 이야기가 다르다. 그리고 특위 안에서도 이야기가 지금 다르다. 그러니까 순천시 의회에서도 합의된 이야기였다가 다른 이야기로 지금 나왔는데 요 정리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자주 소통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순천은 의대 유치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방안에 있어서 저희 처음에는 불공정한 공모 반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급변하게 불편하고 있고 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방법도 공모를 참여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책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9분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갑지역 의원님들도 지금 같은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어차피 목표는 우리 순천대 의대 유치가 목표라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소통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김문수 의원의 지침 혹은 그런 이야기들은 없었습니까? 저는 김문수 의원님도 이제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발언 영상이나 이런 거를 참고를 많이 했고요. 또 저희도 어찌 보면 정치인이잖아요. 소신 예.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예. 뭐 같은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위원장님을 무조건 따른다. 사실은 이런 뭐 질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판단을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해진 지침은 없었어요? 들은 지침은 없으셨습니까? 예, 지침은 없었고 그리고 그래도 이 방향이 맞을 것 같고 또 위원장님도 제가 한번 문의는 드렸어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이런 방향이 맞을 것 같다. 근데 문의를 저도 판단을 하는 거죠. 저도. 문의를 하셨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문의를 하셨을까요? 네, 공무원에 대해서 그게 방안이냐. 그리고 계속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 장관, 교육장관님도 마찬가지로 전남도에 추천을 위해서 올려라. 이런 방향인데 공모를 안 하면 이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 부분에 의심 이렇게 해서는 아예 자체도 주어지지 않을 건데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왜냐하면 정부를 상대로 김문수 의원님은 계속 질의를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같이 예. 교육위원회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없었고 그냥 위원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서선란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네, 여세미씨 이번 주 주제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고흥의 소록도 폐기물 실태 관련해서 연속 보도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소록도 한번 가보셨을까요? 네, 이용전 네, 가봤어요. 몇 년 전에 그러면 코로나19 사태 터지기 전에 갔을까요? 촬영을 하러 갔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록도가 다시 재개방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랬죠. 2월 달에 재개방을 했는데 그 개방한 지역도 되게 일부만 볼 수 있어요. 예. 공개된 곳이 이제 뭐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뭐 해수욕장 뭐 이런 곳만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록도를 취재한다고 한 4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구석구석까지는 가보진 못했는데 이번에 주로 봤던 곳이 문제가 뭐냐면 폐기물들이 그냥 쌓여 있고 그러니까 야산에 방치돼 있고 또 묻혀 있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됐는데 거기 소록도는 크게 한센인들 환자들이 사는 이제 동네하고 그다음에 국립소록도병원에 다니는 직원들이 거주하는 관사동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관사동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폐기물 종류에는 폐콘크리트 그러니까 건물 벽면을 부숴놓은 건물 철거할 때 이제 벽면이 부서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부서진 콘크리트,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그러니까 1급 발암물질 성면이 이제 포함돼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뭐 지원 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슬레이트 지붕이 그냥 야산에 던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폐콘크리트도 마찬가지로 던져져 있고 일부는 흙 속에 묻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보자들이 이제 관사에 사는 분들이 이제 텃밭이나 뭐 이런 걸 좀 하려고 땅을 이제 삽으로 팠는데 네. 삽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딱딱해서요? 그 땅 밑에 콘크리트가 또 묻혀 있는 아. 거예요. 그 벽돌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땅이 안 파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관사도 되게 일제강점기 때 그때 지어진 건물이라서 수없이 리모델링을 하고 좀 약간 공사가 진행됐는데 그럴 때 폐기물을 그냥 두고 가거나 묻고 가는 거를 봤다. 이런 목격담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고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 도로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 소록도 안에. 거기 옆에는 폐가처럼 진짜 완전 부서져 버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옆에 폐 전봇대도 있어요.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되게 일부일 뿐이고 그렇겠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묻혀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관리 권한은 고흥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소록도 자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관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국유지가 99%, 고흥군 꽤 1%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이제 그 개방을 안 했었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고 뭐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 치료한다고 외부랑 엄청 단절시켜 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관할은 이제 어쨌든 병원 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잘 몰랐다. 그러니까 막 거기 막 풀이 우거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폐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안 보였다. 그리고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다. 알고 있었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집들이 오래돼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폐기물이다. 네. 그리고 이제 고흥군에서 뭐 조치를 하라고 하면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 버린 사람은 아예 못 찾습니까? 요즘에 뭐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뒤져가지고 네네. 뭐 무단 투기했거나 아니면 뭐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뭐 전화번호 뭐 주소 뭐 다 찾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예. 사실 단속 권한은 고흥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군청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를 역추적을 해가지고 찾을 수 있냐. 왜냐하면 어쨌든 발주처는 병원일 거고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업체와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꾸로 역추적해가지고 그러게요. 찾아볼 수 있지 않냐 했더니 결론은 역추적이
불가능하다. 이유는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5톤 이상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면 공사할 때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면 이거는 정부 시스템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산을 입력해야 돼요. 네. 하고 이제 관할 시군청에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생활 폐기물이 5톤 이상일 때만 이게 해당되고요. 5톤 미만이구나. 5톤 미만이면 이런 신고 절차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네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업체가 맡아서 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아무튼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뭐 네. 병원이든 소록도 병원이든 고흥군이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답니까? 일단 병원 쪽에서는 고흥군에서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를 하겠다. 예. 근데 이게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고흥군은 일단은 이제 고흥군 입장은 뭐냐면 그 소록도 병원이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곳이 관할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알 수가 없었다. 불법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병원 측에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또 제보자들 주민분들은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흥군에다 몇 번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 군이 몰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하는 말이 맞다면. 제보를 있었으니까. 예. 근데 뭐 일단 책임은 병원 측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이 져야 하는 거고 고흥군은 뭐 복지부랑 얘기를 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폐기물들이 또 땅에 묻혀 있다고 하면 삽으로는 안 되고 이제 포크레인 같은 장비를 동원해서 파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복지부와 논의를 해서 뭐 피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면은 좀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에너지의 날입니다. 이제 에너지 절약 습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 아직도 이 절약 인식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요. 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 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시민연대가 지정한 날입니다. 예. 이 에너지 날에는요, 전력 소비가 큰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에어컨 설정 온도를 평소보다 2도 올리고 저녁 9시부터 5분 동안 소등하며 잠시나마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에너지를 절약하는 캠페인을 펼칩니다. 네, 주위에서 뭐 많이 듣고 보고 하면서 지식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조금 있지만 네. 그에 비해서 이 실천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많은 이들이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나 행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생활에서 실천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시민들은요, 자신의 주변을 봤을 때 에너지 절약은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시민들 많지 않다는 것도 얘기하는데요. 네. 이 에너지를 절약했을 때 자신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천이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 개인 사업장에서는요, 손님들 때문에 하루 종일 냉방기를 켜놓아야 합니다. 예. 네, 더운 날씨에 잠깐만 꺼도 손님들 불편이 있어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얘기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전략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략해야 되는데 전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예전처럼 참을성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더우니까. 아니 안 아끼는 것 같아요. 전기 아껴야 되니까 껐다 켰다 하고 그리고 물 같은 거 쓸 때 양치컵은 난 집에 사놨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막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 근데 내가 돈 내면 되지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머리가 안 아프고 내 몸이 안 피곤하려면 이걸 절약할 수가 없어요. 절약을 해야 되는 건 알아. 일단 너무 더워. 내가 일단 숨 먼저 쉬고 괜찮아지면 에어컨도 끄고 대신 선풍기 틀어도 되는데 그게 선풍기 틀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끼자는 말도 안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규제를 몇 도 이하로 내리면 안 된다고 규제를 정해놨잖아요. 잘 안 지켜져요. 생각은 있죠. 아껴야지. 그래도 지구가 덜 가지고 이러니까 아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불편한 걸 못 참아요. 사람들이 전부.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진짜 더워지면서 네. 뭐 에너지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오늘 낮에도 뭐 비가 갑자기 내렸는데 습도 때문에 아주 찜통더위였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이렇게 풀 가동되면서 이 전력 수요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7월 고지서를 받자마자 8월 전기요금 걱정하고 계세요. 더 많이 썼으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8월에는 에너지 전략을 할 수 없는 날들이 연속이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폭염이 이어졌고요. 지역에서는 한 달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20-30% 늘면서 매일 전력 수요 신기록 개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일요. 94.7기가와트로 역대 최대를 찍은 데 이어서 며칠이 지나지 않은 19일에 95.6기가와트로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게 기준 공급 능력 104.6기가의 90%가량이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은 점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게요. 더운 날씨도 이렇게나 더워진 게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잘 못해서 그런 건가 뭐 생각도 좀 들고 우리가 불편을 조금 참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불편함 없이 사용하는 에너지들이요. 어느 순간 없어질 때 생각하면 의미 없이 버려진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생활에서요. 교육을 통해서 에너지 전략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가 켜지고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냉수 온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 풍요롭기는 한 에너지를 왜 꼭 아껴야 하는지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를 꼭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도 필수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애기는 완전 선진국이에요. 뭐든 쓰는 게. 너 안 쓸 때 방귀 불 좀 꺼라 그러면 왜? 그러면 너 이거 다 에너지라고 너 나중에 이거 다 쓰면 너네 세대 때 어떻게 변할지 몰라. 공감 못 하잖아요. 부모님은 알고 있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말로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그냥 대충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좀 이왕 알려주는 거 알면 실천을 잘하죠. 저희는 아는데 잘 안 하게. 학교에서 교육해 주는 게 전기 에너지, 뭐 탄소 배출, 쓰레기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엄마들이 실수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인데 아이들이 한번 지적해주거나 말해주면 엄마들도 보는 눈이 있으니 신경이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냥 에너지 절약하세요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9시에 5분간 소등하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아주 작지만 소중한 에너지 절약 실천, 더 나은 그리고 더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오늘 잠깐만이라도 일단 해보시고 실천하는 것을 폭을 좀 넓혀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자,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어떤 뉴스와 노래 준비해 오셨습니까?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 내에서 바뀌는 것들과 그에 따른 논란 관련된 내용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기후 변화로요. 상공의 난기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터뷸런스로도 불리는 그 난기류란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으로 바람의 세기와 방향, 속도가 변화하는 현상인데요. 기후 변화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상공의 난기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적 항공사들이 겪은 난기류는 작년 한 해에 72% 수준으로 총 14,820건에 이르고요. 2019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달 초에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편이 난기류를 만나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승객 10여 명과 승무원 4명이 목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네. 이때 화제가 됐던 게요. 바닥에 난장판으로 다 쏟겨진 그 기내식 사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라셨을지도 참 걱정인데 그래서 라면, 컵라면 논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약 15초간 기체가 그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이때가 딱 기내식 제공 시간이어서 좌석 테이블 위에 놓인 기내식 등이 바닥으로 다 떨어진 겁니다. 네네. 심지어 천장에 그 주스와 음료 등이 다 묻기도 했고요. 천장에. 그런 이게 튀어오르면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막 이게 승무원들이 닦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피해들이 생겨나자 국내 항공사들이 승객 안전을 위한 기내식 매뉴얼을 강화했습니다. 예. 대한항공은 지난 15일부터 기존 장거리 노선 일반석에 제공되던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고요. 그랬어요. 에어부산은 라면을 지퍼백에 담아서 입구를 닫은 상태로 승객들에게 제공해서 화상사고 위험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라면 서비스에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사고가 좀 발생을 자주 했고요. 예. 승무원분들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좀 옮기는 과정에서 화상 위험이 또 있었기 때문인데요. 승객은 또 자리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약간의 흔들림만 있어도 라면이 또 섞이면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발생을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예. 대신 라면 서비스를 단가가 더 높은 핫도그나 피자, 핫포켓 같은 그런 여러 간식들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기내식 국 메뉴나 커피, 차 등에 제공되는 물 온도를 좀 낮추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컵라면 논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네. 줄라면 다 주든가 안 줄라면 다 안 주든가. 네. 뭐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논란이 된 포인트입니다.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접시에 담아서 나오는 일반 라면 서비스가 그대로 제공이 되는데 네. 이곳은 승객 밀집도가 낮고 테이블도 좀 커서 화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은 뭐 이게 좌석이 다르다고 난기류를 다르게 만나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예. 커피와 차 등 뜨거운 음료는 그대로 제공하면서 라면만 왜 안 되냐? 뭐 이런 일관되지 못하다 이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 기내 컵라면 논란이 뜨거운 물 논쟁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탑 승객분들이 이제 컵라면을 안 된다고 하니까 직접 가방에 가져온 다음에 비행기에서 뜨거운 물만 요구를 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 측에서는 기내에서 온수까지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새로 세웠다고 하는데요.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을 위한 형평성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밀폐된 공간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나기도 하고요. 대처도 참 힘들어집니다. 규정을 잘 따르는 매너 탑승객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기내에서 라면 드셔보셨죠? 저 맛있더라고요.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는 먹어봤는데 예. 자, 앞으로는 먹고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준비했습니다. Let's go.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마 12시쯤에 있났었지. 달력을 보니 오늘은 고백데이래. 창밖은 남자 여자에게 고백해. 난 친구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 12시간은 넘게 자도 일어나 보면 졸려. 매일 똑같은 하루 이런 날 보면 질려. 걷는 게 귀찮아서 배로 눈 그대로 여기저기 닦다 보니 안 해도 되걸레로. 청소 말이야 계란 말이야. 나 밥상에 올라가도 이게 완벽이야. 그림의 떡이야. 날마다 침장을 열어보면 어제 먹고 남은 뱃조가리.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만 12시쯤에 있나. 같은 사이로 해가 빛나면 나도 신나서 양치도 안 하고 놀다가 밤이 됐어야 후회를 하지. Oh, oh. Oh, oh. Oh, oh. Stop it, up it, I. Oh, oh. Oh, oh, yeah.
이렇지 않은데 하고 싶은 것 많고 그곳에 몸을 담고 의미 있는 1분을 살고 싶어도 시간은 가는데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어 그 속엔 웃음이 가득하지만 TV에 비추는 내 모습은 점점 비만이 돼가 나의 미래가 빙 like 띵띵 불어버린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 라면인 건가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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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 주간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정보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행사, 여행, 맛집, 부동산 등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만 골라 정리해주는 라이프스타일 뉴스. 이메일로 배송받는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한 주간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8월 막바지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 여름 행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서도 지역민들의 그 많은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행사 관련 내용들이 몇 개 있었고요. 예. 그중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주에 여수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24일에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열리는 성산 레트로 페스타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행사인데 여천동 성산공원 물놀이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규모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건 아닌데 구성이 보니까요 되게 뭐랄까요 정겹달까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술 공연부터 비누방울 공연, 청년 댄스팀 공연 등이 펼쳐지고요. 특히 어렸을 적에 즐기던 골목 놀이들이 돌아옵니다. 어린이 이벤트로 추억의 딱지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옛날 놀이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페이스 페인팅, 친환경 키링 만들기, 레트로 체험 등 정겨운 체험 행사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좀 과거의 회상을 떠올리면서 레트로 하고 싶으신 분들 친구,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서 물놀이장 주변이니까 즐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시간이고요. 이 외에도 행사로는 2024 순천 비어페스타 소식 들어와 있었고요. 그 외에 여수에서 독서 지도 전문가 수강생을, 광양에서는 2024 시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에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하지만 너무 어려운 자녀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강좌가 열린다고 하고요. 예. 광양 지역에서는 청소년 특별 상담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연극 두바퀴 자전거 영상 상영회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이번 예. 주도 알찬 내용 정리돼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mbclocal.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구독 신청하는 겁니다. 무료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월, 수금 8시에 이메일로 직접 뉴스레터를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알찬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노래 어떤 거 들어볼까요? 네, 이 추억은 방울방울 페스타와 연결해서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비싼 언덕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 겨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겨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막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단체 사진 말뚝박기 막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내 어린 너무나 짧아.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막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막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